저희 사무실을 방문한 의뢰인은 다수의 팔로워를 보유한 인플루언서였습니다. 저희 의뢰인은 연인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가 임신 소식을 전하며 축하를 받았습니다. 아이 출산까지 이어지자 주변은 미루어 두었던 혼인신고와 결혼식까지 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출산 직후 남성은 혼인신고를 거부했고 가출해버렸습니다. 출산 후 버려졌다는 사실이 공개되면서 사회적인 파장이 컸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이엘 차재승 대표 변호사입니다. 사실혼과 동거는 설명을 제가 지난번에도 여러 번 드렸었죠. 그러니까 사실혼과 동거가 일단 인정이 되느냐, 그리고 사실혼이 인정되는 경우에 사실혼 파기에 따른 재산분할과 손해배상이 인정이 되느냐, 차이가 있는데, 쉽게 생각해서 동거랑 사실혼, 요즘은 인식이 많이 바뀌었지만 결혼을 했다는 거를 막 이렇게 주변 사람들한테 숨기는 경우는 잘 없죠. 결혼식이라는 것 자체가 많은 사람들한테 축하를 받으면서 둘이 결혼을 했다는 거를 공개적으로 밝히는 거니까 사실혼도 마찬가지거든요. 대부분 사실혼이 많은 게 결혼식까지 하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보통 출산을 하면서 혼인신고하는 경우가 더 많으니까 사실혼인 경우랑 동거인 경우랑 제일 큰 차이는 사람들한테 이거를 밝히느냐. 이 인식이 동거는 뭔가 약간 숨기는 느낌, 혼인은 밝히는 느낌이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이게 동거냐 사실혼이냐를 좀 생각하시면 돼요. 구체적으로는 결혼식을 했느냐, 가족 행사에 참여를 했느냐, 증거가 있느냐, 사진이 있느냐,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러 가지 정황이 있겠지만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를 할 때 집에 누가 있는 걸 숨기는 느낌? 이거는 동거라고 보면 되고, 집에 가면 남편 있어, 배우자 있어, 와이프 있어 이러면 사실혼. 큰 틀에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결혼식은 안 했지만 주변에 다 이제 둘이 부부인 거라고 생각을 했고, 주변 어떤 부부 동반 모임에도 같이 갔고, 각종 집안 행사에 다 참여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혼이 인정되는 경우라고 볼 수 있죠. 이제 인플루언서로 이렇게 활동을 좀 많이 하시다 보니까 고민을 한 것 같아요. 내가 이거 결혼한 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히느냐. 왜냐하면 그거를 밝히면은 인플루언서 쪽 업무하는데 약간 좀 차질이 있을 수 있다 보니까 그런 걸 이제 밝히진 않으면서 둘이 혼인 생활을 했었던 것 같아요. 남편이 출산 직후에 혼인신고를 안 하면서 가출을 한 경우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 우리 의뢰인께서는 사실혼 부당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와 위자료랑 손해배상 책임, 이제 그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출생신고할 때 사실혼 배우자가 출생신고를 하는 것도 약간 좀 절차가 복잡하긴 한데, 이런 경우에는 혼인신고를 하고 자녀가 태어나면은 그 두 명 사이에 자녀라고 보겠죠. 근데 혼인신고를 안 한 상태에서 자녀가 태어나면은 아빠가 누군지를 몰라요. 원칙은 엄마는 알겠죠. 내가 배에 불러서 낳았으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혼인신고를 하면서 자녀를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가 좀 더 일반적이긴 한데, 이 경우에는 혼인신고를 안 하면서 일단 출생신고를 했어요, 남자가. 근데 그런 경우에는 법원에서는 이거를 입양으로 보는 경우도 있기는 해요. 근데 이거를 입양으로 보면은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양육비에서 이제 정확하게 좀 더 수월해지는 거거든요. 사실혼 부당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특히 우리 사안에서는 이분이 인플루언서다 보니까 이제 그게 어떻게 공개가 돼버린 거예요. 팔로워도 많이 줄고 이제 광고주들한테도 뭔가 항의를 받는 상황도 있었는데, 이 경우까지 손해배상으로 얼마큼 인정받을 수 있느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가 길어지는 거예요. 우리 쪽에서는 이만큼을 받아야 된다. 상대방은 이제 그건 하고 싶진 않다. 근데 상대방도 이제 그렇게 나간 게 알고 보니까 결혼할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쪽이랑 혼인신고를 좀 빨리 하기 위해서 빨리 관계를 정리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측한테 그냥 그런 손해배상까지 인정해주는 걸로 해서 조정으로 마무리가 됐어요. 잘못했을 때는 상대방한테 배상을 해야 되는 큰 내용은 3가지가 있거든요. 처음에는 이제 그건 불법행위라고 하는데, 손해로 발생한 직접 피해, 예를 들어서 때렸다, 그럼 병원비가 있겠죠. 그 병원에 내가 입원해 있는 동안 내가 일을 못해서 발생하는 소극 피해, 그리고 적극 피해와 소극 피해로 이제 다 보전받지 못하는 정신적인 고통에 따른 위자료, 이렇게 3가지가 있어요. 우리 의뢰인이 이제 기대했던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 계산해서 받을 수 있는 평균적인 금액은 충분히 상회하는 금액으로 의뢰인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하시고 다행히 조정이 잘 성립해서 이건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음 문제로는 이 사람이 또 결혼할 사람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 사람이 양육비를 안 줄 가능성이 있어요. 특히 재혼하는 경우에 안 주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양육비를 안 주는 경우에는 양육비 직접 지급 변경 신청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이제 그거는 채권 양도, 전부 변경과 같은 효과가 있는데, 그 사람이 일하는 직장에서 그 사람이 받을 급여에서 양육비 금액은 바로 양육비 채권자가 받아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급여가 1,000만 원이다. 근데 양육비가 200이 나왔다. 그렇게 되면은 200만 원은 바로 애를 키우는 엄마한테 돈을 주는 거고, 그리고 800만 원은 이제 아빠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제도를 통해서도 양육비는 이제 확보를 받을 수 있는 게 있으니까 양육비를 못 받고 있으신 경우에는 이렇게 양육비 직접 지급 명령 신청도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